모든 건 그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그날의 진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마저도 거짓이었다면,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살아가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자 제가 30년간 숨겨진 진실과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의 진실이 50년 만에 드러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저녁 고급 한정식 집에서 강민우를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동창회에서 재회한 그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온 저에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말투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진 테이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 씨,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남편을 잊을 수 없다고.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빗소리가 묘하게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그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에 고스란히 기록된 행복했던 순간들. 우리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30년 전 그날 교통사고로 그를 잃었을 때 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어린 딸을 위해서요. 그렇게 30년을 버티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강민우라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한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30년간 믿어온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박철호, 남편의 옛 동료였던 사람. 30년 만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많이 지쳐 보였고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혜진 씨, 있죠. 그날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박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 큰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제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됐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남편을 설득하고 그게 안 되니 위협도 했고 결국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너무나 깔끔하게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철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모든 증거물이라고 했어요. 봉투 속에는 횡령 사건의 내부 문서들과 남편이 받았던 협박 전화 기록, 그리고 사고 전날의 수상한 정황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 남편은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딸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인 딸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30년간 진실을 모르고 살았었고, 아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거당한 것이었다고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3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강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30년 전 강민우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었는데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연한 재회라고 했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 씨 30년 전 횡령 사건 기억나세요? 민우 씨도 관련되어 있었죠?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박철호가 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강민우는 그것을 보자 자포자기하듯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연히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저를 감시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감추려는 사람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강민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이 맞다고, 자신도 그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접근한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그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데 우연한 재회도 따뜻한 말들도 심지어 사랑마저도 제가 믿은 사랑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며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강민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날 당신 남편을 제가 막으려 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강민우는 주저앉으며 고백했어요. 사실 자신도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제 남편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너무 비겁했다고,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다고, 그 때문에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울며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누가 내 남편을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강민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회장 김태준. 그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잘 나가는 사업가로 더 크게, 더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진짜 범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왔다는 것과 내 남편의 희생 위에서 오히려 더 성공하고 부유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닌 정의가 필요한 때였거든요. 저는 강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솔직히 증언하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65세의 저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싸우기로.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제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딸 수아의 법률사무소에서 모였습니다. 박철호, 강민우, 그리고 저와 수아. 수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 외에 추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사고 당일의 CCTV 복원 자료, 회계장부의 불일치, 내부 고발 직전, 남편이 받았던 협박 문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아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를 닮아 정의로운 딸.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했어요. 30년 전 그날 아빠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제 딸과 함께 완성하려 합니다. 수아가 물었어요. 정말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박철호는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비겁하게 숨어 살았고 이제 떳떳해지고 싶다고. 강민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냐고,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저를 사랑했고 멀리서나마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고, 거짓이 아닌 진실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않고 다만 제가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용기는 인정했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요.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어요. 드디어 박철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회장의 지시, 협박, 그리고 계획된 사고였음을. 강민우도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함께 회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혔어요. 수아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판결이 있는 날, 판사는 신중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30년간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잡은 딸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남편의 정의를 지켰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진실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강민우는 저희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죄와 응원의 의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의 의미는 아니었고 아직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 위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정에 제가 지켰어요. 모든 건 그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맺었습니다. 그날의 비밀이 제 인생을 바꿨지만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진실과 함께요. 65세의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비록 늦었지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딸의 사랑도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드러나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진실이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상처든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